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격리 중인 여성 환자는 일단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고요. 폐렴 증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작년 말에 공식적으로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라고 했고, 네. 얼마 전에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이건 네. 공식 명칭은 아니고.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어떤 특정 지명을 이제 병명으로 하는 것은 또 그 지역에 대한 또 차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증상이 폐렴 증세인 건가요? 병의 임상 양상이 이제 가장 심한 경우는 폐렴이고 폐렴이 없는 일반적으로 감기라든지 기관지염 정도 증상으로 앓고 회복하는 환자도 있는 걸로 봐서 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중증 폐렴 환자로 사망하는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고 경증 환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기존에 이제 감기, 열나고 기침하는 감기의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발견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홍콩에서 전 세계로 확산됐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네. 2012년 사우디에서 시작이 돼서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입돼서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번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된 것은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특징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고 심한 경우는 폐렴, 호흡부전으로 사망도 가능한 급성 중증 호흡기 감염증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 메르스와는 일단 어떻게 다른지, 메르스는 병원 내에서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지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하고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같은 계열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염기서열로 보면은 메르스보다는 사스와 77% 상동성,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염기서열이어서 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나 잠복기나 전파 경로와 유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까지로는 사망률이 사스 때는 10%, 메르스 때는 지금 중동에서 한 30% 치사율인데, 네. 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현재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감염은 없다고 알려졌다가 사람 간의 감염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과 이제 1월 초만 해도 사람 간 전파 없다, 의료진 감염 사례도 없다, 네. 사망자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 간 전파가 확인이 됐다고 이제 중국 보건당국이 공식 확인했고, 예. 또 의료진 감염도 확진이 됐고, 불과 한 2, 3주 전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죠. 사람 간 전파가 있고 진료하는 의료진도 감염이 됐고, 네. 또 사망자도 발생됐다. 이런 그 상황의 전개를 유행 상황이 좀 더 커지면서 초기와 달리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이 바이러스 감염은 사실 잠복기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잠복기가 얼마인지는 공식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 한 14일 정도, 14일 정도. 이내다. 예. 뭐 추정컨대는 사스와 유사하게 뭐 5일에서 7일 정도일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방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막 발견된 신종 감염병이고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건데 뭐 일반 감기, 독감과 같이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작은 비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 전파가 되고 뭐 손을 악수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네.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개인 위생 잘 지키고 필요할 때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궁색해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기침 에티켓 지키고 이런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메르스나 이 신종플루 겪으면서 전 국민이 손 씻기도 잘하고 기침에 잘 지켰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메르스 지나고 벌써 5년 지나니까 상당히 그런 습관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네. 기회에 한번 좀 더 철저하게 다시 손 씻기, 기침 에티켓, 개인 위생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더 조심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폐렴 증상이 아니라 감기와 같은 기침 증세로도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1339번으로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우한에서 지금 주로 환자가 있고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중에서 한 명이 확진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춘절을 설날을 맞이해서 더 입국자 중에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을 우한시에 다녀온 지 2주 이내 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지 2주 이내라는 역학적 적재 조건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막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네. 자택이나 어떤 현재 있는 위치에 있으시면서 보건소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1339로 전화를 해서 중국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있으면서 호흡기 증상, 열이 있다를 말씀드리고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병원에 가면 밀접 접촉자나 노출자가 많아져서 그렇겠네요.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가시기 전에 보건소나 1339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일단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조심은 좀 해야겠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보건당국이 공항만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중국 우한시 다녀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방역을 해서 국내에 이제 추가 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네. 손 씻기나 뭐 기침 에티켓, 개인 위생 또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상적인 우리가 겨울철에 독감이나 폐렴 환자는 꽤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도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 잘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일상적으로 하시는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방문 기록이 있는 분들이 좀 특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시점부터 특히 조심하고 또 본인의 증상에 민감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공중보건당국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 그다음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특히 이제 중국 우한을 방문하거나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가급적 병의원 방문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수산물 시장이나 야생동물 시장 방문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중국을 다녀왔는데 2주 이내에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건당국이 신고해서 조치를 받는 것이,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중국을 다녀온 분들이 주변에 있다거나 할 때는 이것도 조심해야 될까요? 뭐 주변에 있는 분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중국을 다녀온 뭐 친구나 친척 중에 특히 우한시를 다녀왔는데 열과 호흡기 증상이 2주 이내에 발생했다. 네. 그러면은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올바른 조치를 받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2015년 그 메르스 때 첫 환자가 중동에서 들어와서 열흘 동안 4개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아무 접촉자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예. 거의 1000여 명이 노출되고 그중에 그렇죠. 다수의 환자가 생겼다는 걸 복기해 보면 그런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미열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열을 37.8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막 체온계가 편리하기 때문에 고막 체온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환자분들이 저 열이 있어요 하면은 열을 재보셨나요? 그러면 안 재보고 열이 있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열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체온계를 통해서 37.8도 이상이 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